민주당은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표결을 실시해 중순쯤에는 법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는 3.5%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앞으로 3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LA 지역 백신 접종 작업에 여전히 혼선과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접종소는 4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마스크 착용이 범죄 용의자에게는 도주에 용이한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가발까지 착용한 용의자들이 잇따라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지역 코로나 감염 비율이 초등학교 대면 수업 기준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섣부른 대면 수업 재개를 우려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음식점들의 야외 영업이 전면 허용됩니다. 방역도 보다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 연방 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표결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공화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민주당만의 지지를 받아서라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이상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바이든 구호 패키지가 다음 달 중순까지 가결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화당 지지가 없으면 구호 패키지를 원안대로 가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표결을 시작해 신속히 가결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도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하지 않을 경우 그들 없이도 강행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먼저 표결로 가결한 뒤 곧바로 연방 사원에서 51표로 패키지 예산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구호 패키지는 다음 달 1에서 2주 안에 연방 상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일주일 후부터 입금이 시작됩니다. 1인당 $1,400의 현금 지원은 2월 셋째 주부터 입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월 14일 만료되는 연방 실업수당도 그 뒤부터 주당 $400로 올라 9월 말까지 제공됩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마이너스 3.5%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는 무려 마이너스 31%나 되는 역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3년 후쯤이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김종호 특파원이 뉴욕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3.5%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 이후 74년 만에 최악의 성적입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출렁였습니다. 코로나가 극심하던 2분기엔 마이너스 31%가 넘는 사상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더니 3분기 들어 코로나가 주춤하면선 다시 33% 넘게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코로나의 재확산이 시작되면서 빠르게 회복하던 경제는 4%대 성장에 그치면서 코로나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관건은 올해 상황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고용지표 등이 좋지 않아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Overall, economic activity remains below its level before the pandemic, and the path ahead remains highly uncertain. I would add that we're, as I mentioned, a long way from a full recovery. 레저와 요식업 등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실물 경제 분야가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2024년은 돼야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LA 카운티 모든 식당들의 야외 영업이 일제히 허용됩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음식점 영업 허용이 또 다른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코로나 방역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징계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한 보건 전문가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또다시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코로나 자문단 소속인 마이클 오스터홀론 박사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6주에서 14주 사이에 암울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봉쇄령을 완화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 접종 장소마다 큰 혼선과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약 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한 곳에서는 4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것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보도에 이사명 기자입니다. LA 다운타운 40일가와 아바론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한 코로나 백신 접종소. 수백 명의 어르신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친 일부 어르신들은 인도 끝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새벽 6시부터 줄을 서 기다리는 지친 어르신들입니다. 오래 걸리니까 도로 갔다가 내려온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머, 오늘은 더 하더란 말 써. 오늘은 더 많이 사람이 모였다는 말 써. 이 접종소는 코로나 백신 접종 시 예약이 필요 없어 하루 1,000명에 육박하는 접종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 접수를 도와주는 안내 요원은 단 3명. 접수를 도와주는 안내 요원 부족으로 접종을 막기까지 4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7시, 8시 간 사람들 다 12시 안에 맞고 왔어. 서로 쓰는 게 그게 오래 걸리지. 10분 정도? 앞에 5사람이 맞고 가야 또 우리가 또 불려서 걸어. 백신 접종자 숫자에 대비해 안내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한국에서도 다음 달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7월부터는 일반인 접종이,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보도 장세만 기자입니다. 최우선 백신 접종 대상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전담병원 종사자 5만 명으로 다음 달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첫 접종임을 고려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요양병원과 재활시설 입원자와 종사자들로 2월부터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접종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3월 중순부터는 종합병원 종사자와 역학조사관 등 관련 인력 50만 명이 전국 21곳의 접종센터에서, 5월부터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양로 장애인 시설 거주자, 또 교정시설 종사자 등 850만 명이 백신을 맞습니다. 7월부터는 일반 국민 차례인데 50세부터 64세가 먼저 접종하고 18세부터 49세가 그 뒤에 맞습니다. 만성질환자와 소방, 경찰 등 필수 인력,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들도 3분기 접종이 시작됩니다. 급히 출국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경제인은 심사를 거쳐 앞당겨 맞을 수 있습니다. 재외 국민과 장기 체류 등록증을 가진 외국인도 국민 접종 순서와 동일하게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에 따라 공급 시기와 물량이 다른 만큼 개인이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게는 효능이 떨어진다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독일 정부는 임상 시험이 충분하지 않아서 65세 미만에게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독일 예방접종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8살에서 64살 사이 연령층을 대상으로만 접종하라고 권고했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65살 이상 연령대에 대한 충분한 임상시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Dass bei AstraZeneca es weniger Daten geht, nicht um schlechte Daten, sondern um weniger Daten. 이와 관련해 유럽의약품청도 조만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조건부 판매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차질을 둘러싼 분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샤를 미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선택지와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아스트라제네카는 생산 차질을 이유로 1분기 공급하기로 했던 8천만 회분 가운데 3천만 회분만 납품할 수 있다고 EU에 통보했고, EU는 계약 위반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Pharmaceutical companies, vaccine developers have moral, societal and contractual responsibilities which they need to uphold.
로이터 통신은 EU가 백신 확보를 위해 제약사들이 백신 공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 안에서 생산된 백신 수출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전주보다 다소 줄어든 84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87만 5천 건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된 이후에 고용시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서비스 업종이 되살아나야 경제 회복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이 경찰에게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가발까지 착용한 용의자가 출동한 경찰을 유유히 따돌리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가 길을 막고 서 있고 해가 지자 경찰 특공대인 소아팀 차량까지 출동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LA 한인타운 팔가와 마리포사 길에서 용의자 수색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달 초 육가선상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They located a murder suspect. They set up a containment, and when they finally made entry into the location, the suspect was gone. 용의자가 호텔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출동한 경찰은 황당하게도 눈앞에서 용의자를 놓쳤습니다. 마스크를 쓴 용의자가 가발까지 착용하고 유유히 현장을 벗어난 겁니다. 이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용의자 신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의자는 악명 높은 갱단인 MS-13의 멤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며 조만간 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LA 지역 초등학교 대면 수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초등학교 대면 수업 재개 기준치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 수가 10만 명당 25명인 기준치에 비해 현재는 10만 명당 48명 수준입니다. 현재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몇 주 후에는 기준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입니다. 네, 미국과 일본 정상들이 합의했다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국의 대북 정책의 핵심입니다.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마친 뒤 백악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미일 정상이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북한에 대해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냐는 SBS 질문에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일 3국에서 여러 행정부를 거쳐 일관성 있게 내려오는 비핵화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 CVID 개념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은 분명한 것이죠. CVID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4일 기시 일본 방위상도 새로 취임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한 뒤 CVID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VID는 북한이 패전국에나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용어로 이전 트럼프 행정부는 이 표현을 다소 누그러뜨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라는 단어를 새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We'll continue our progress toward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미국이 CVID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탄핵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유력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찬성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핵안 가결에는 공화당 상원 의원 17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부터 상원의 탄핵 재판을 시작한다는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네, CBB뱅크가 하와이에 있는 한인은행인 오하나 퍼시픽뱅크를 인수합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금융감독국의 승인 절차만 남았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시의회가 코로나 백신을 저소득 소수계 주민에게 우선 접종한다는 내용의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공평한 코로나 백신 공급 진행과 저소득 소수계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전화번호 909번 지역에 840번이 추가됩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전화번호 909번 지역의 사용 가능 번호가 부족해지면서 오는 2월 23일부터 새로 840번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840번은 포모나와 샌버나디노, 동부 LA 카운티 지역,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지역이 포함됩니다. 뉴욕주 교육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준시험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에도 표준시험을 중단시켰으며 올해에도 3에서 8학년 영어와 수학 표준시험 등을 취소시켜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폐쇄됐던 볼티모어 지역 공립학교들이 단계적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한인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하워드 카운티 교육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학년별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볼티모어시는 다음 달 16일부터 K에서 2학년이 대면 수업을, 하포드 카운티는 3월 1일부터 학년별로 대면 수업을 진행합니다. 기내 카운티 공립학교가 지난해 코로나로 학교가 문을 닫기 전 도서관에서 빌려간 8만 권의 책을 반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가을 학교가 다시 대면 수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상당수 학생들이 지난해 빌려간 책을 읽고 아직 반납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2월 5일까지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들은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 대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삭제된 파일만 53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먼저 수원욱 기자입니다. 끝까지 판다팀이 입수한 공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에 대한 공소 사실과 이들이 삭제한 파일 530개 목록입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과 11월 산업부에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보고자료 3년치,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보고한 자료,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한 자료 일체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폐쇄 결정 당시 주무부서 책임자였던 산업부 문모국장과 정모과장, 김모 서기관은 감사원 요구 자료는 빼고 최종본 문서 일부만 제출하기로 담당자와 협의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당시 문 국장은 외교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고 다른 두 사람도 해당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 서기관은 2019년 12월 1일 일요일 밤 11시 출입권한 없이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파일 530개를 지웠습니다. 파일명을 숫자로 바꾸거나 복구해도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본문에 니은, 이응, 리을 같은 문자를 써놓고 수정에 저장한 뒤 삭제하는 방식을 썼다고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산업부는 직원들 스스로 한 행동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검찰은 이들이 주무부서인 원전산업정책과와 협의했다며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적시했습니다. 또 문 국장 등의 형사적 이해관계가 산업부 전체와 직결돼 있다며 산업부의 조직적 비호 정황을 영장심사에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부처 최고위층의 승인과 산업부의 조직적 개입 없인 불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네, 삭제된 파일에는 청와대 보고 내용, 그리고 북한의 원전 건설을 검토한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이란 제목의 삭제 파일입니다. 산업부가 2018년 5월 23일 만든 파일인데 BH, 즉 청와대 송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복구한 검찰은 공소장에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가 열리기 23일 전에 이사회 날짜는 물론 결과까지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겁니다.
당시는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최종안도 나오기 전이고 한수원 이사회 일정은 이사들조차 모를 때였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만든 삭제 파일 4234는 원래 이름이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입니다.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다. 청와대에 이미 보고된 거라 즉시 가동 중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더해 날짜까지 콕 찍어 6.13 지방선거 직후 한수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기술된 걸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한수원 노조의 동향을 파악해 만든 문건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단체 원전 수출 국민행동에 대한 동향 보고서는 4개인데 산업부는 이 단체가 작성한 광화문 행사 신청서도 보관하다 삭제했습니다. 북한 관련 삭제 파일들은 복원 결과 모두 60 뽀요이스란 폴더 밑에 있었습니다. 뽀요이스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인데 핀란드어까지 쓸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파일들의 작성 경위와 삭제 이유를 질의했지만 산업부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혀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최강욱 의원.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형량입니다. 정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줬다는 최강욱 대표. 재판부는 최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9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총 16시간 활동한 건 1회 평균 12분 정도라는 얘기라서 인턴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저녁이나 휴일에 몇 차례 들러 업무를 했을 뿐 인턴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 선고 결과는 허위 인턴 확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해 기소된 최 대표 자신의 재판은 물론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받아 입시에 이용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부부에게도 영향을 줄 걸로 예상됩니다. 최 대표는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네, 무려 3조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구리시장. 접대성 골프를 치고 저녁 식사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업에 공모한 건설사의 임원도 동석했습니다. 박찬범 한성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골프 동반자는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 씨와 대형 건설사 두 곳의 고위 임원들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의 만남이 문제가 되는 건 그 시점 때문입니다. 구리시는 지난해 8월 3일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를 냈습니다. 3조 원이 넘는 사업으로 8,000세대 주거단지 조성이 포함돼 있습니다. 건설사 78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할 정도로 관심이 쏠렸는데 공모에 참가한 건설사 임원들과 구리시장이 부적절한 골프 모임을 가진 겁니다. 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오랜만에 골프를 치자고 해서 나가보니까는 그 주변에 아까 얘기했던 그 건설사 임원들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건설사 측도 안 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프를 치고 왔다 하더라고. 하고 뭐 이렇게 쥐가 쳤다 했어요. 안 시장은 또 골프장에는 친구를 만나러 간 것이지 건설사 임원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친구와 골프 약속에 나갔는데 건설사 임원들이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 시장은 골프 모임이 있기 전에도 건설사 사람들과 만남을 가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 내 고급 중식당에서 5명이 어울려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친구라는 걸 알고 같이 한번 자리를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그러면 뭐 식사 함께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로부터 며칠 뒤
해당 건설사는 구리시 사업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40몇 호짜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금방 원샷 하다 보니까 오자마자 뭐 형님이라 이 양반 정치인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식당에서 가장 비싼 저녁 코스는 28만 원. 중식 스프의 한 종류인 불도장이 포함된 코스 메뉴를 먹고 저희 17만 5천 원 코스부터 불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 주류를 마신 걸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냈는지 기억은 안 나고요. n분의 1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안 시장은 식사비를 자리에 동석한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 씨가 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씨가 결제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와 안 시장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업자라는 업 자체가 이 재개발 청탁이나 이런 것과 무관할 수가 없고, 그리고 동석하고 있던 사람들이 건설사니까 그 관계에서 부동산 업자가 계산한 것이니까. 안승남 시장은 중식당 저녁 자리 역시 건설사 임원이 참석하는 줄 모르고 나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박찬범, 한성희입니다.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첫 번째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암울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자문단 소속의 보건 전문가의 경고입니다. 백신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음식점 야외 영업이 일제히 허용됩니다. 철저한 방역,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